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개발된 세종시가 오늘로써 착공 10년을 맞았고 세종시가 출범한 지도 5년을 맞았습니다. 자, 권성주 PD, 세종시 10년을 점검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만 해도 세종시는 논밭들로 이루어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40개의 공공기관, 15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들어섰고 인구 26만 명이 살아가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예, 사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됐고 또 수정안 파동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지난 10년간 성장통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자, 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이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또 국회 분원 설치, 자, 이런 공약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또 세종시에 거는 기대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술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복도시 10년을 점검해봤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완성.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도 함께 잘 살게 한다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신행정수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 때문에 계획된 행정수도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된 후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첫 삽을 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이 중심이 되고 자족 기능이 이제 복합도시 형태로 이렇게 좀 보충이 되는 그런 도시가 좀 쭉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백지화 논란이 있었고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던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은 이명박 정권에서 암초를 만났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도시 성격을 바꾸는 수정안 파동이 있었기 때문. 명풍도시는 그간 또 수정안 파동 때문에 또 좀 많이 약화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오면서 상당히 정부의 지원이 좀 소홀한 면이 있어서 그간 사업이 지연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질적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통 끝에 원안은 지켰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던 세종시. 어느덧 착공 10주년, 출범 5주년을 맞았다. 그간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동안에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고요. 국가가 만든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상정벽화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기능이라든지 주거기능, 상업기능 이런 것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종시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탈수도권, 또 수도권 인구 분산, 또 지방의 균형 개발 이런 것이 원래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는 초기 활력 단계, 자족적 성숙 단계, 완성 단계라는 총 3단계에 걸쳐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초기 활력 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의 개발 계획이 이루어졌다.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정부 출연 연구소가 세종시로 이전해 터를 잡았다. 전국에서 인구 유입률 1위, 주민 만족도 1위에 아주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물이나 또 교량 같은 부분에 저희가 첨단 기술이나 공법을 접목시킨 특화 설계를 도입해서요. 또 도시의 가치를 시켜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점차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세종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발걸음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전망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하고 청와대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그 개헌을 돼야 되겠지만 개헌 이전에라도 행자부라든가 미래부라든가 각 부서들도 좀 내려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와 맞물려 세종시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세종시를 이번 대선 끝나면은 이번 임기 때는 전부 다 완성을 시키겠다. 이제 그러한 공약들을 내놓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금 보도된 내용들 보면은 뭐 행정자치부, 행자부, 그다음에 뭐 미래부, 그다음에 국회 분원도 이렇게 이제 계속 속속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지속적으로 타 도시보다는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는 대전 최고가인 유성구 도룡동의 아파트를 최근 추월하기도 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작년과 비교해 2배나 늘고 미분양이 거의 없는 실정. 이토록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세종시는 독특하게 1생활권부터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거의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는 거의 한 90% 이상의 분양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데는 5생활권, 6생활권 두 군데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세종시를 들어와서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도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 세종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난개발까지 부동산 투기 과열로 몸살을 앓았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투기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어느 부동산 시장이든지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호재가 있다든지 하면은 뭐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논란도 많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원래 정해놓여 있는 그런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제 6월 19일 날 또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있던 그러한 규제에다가 더해서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지켜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2세. 세종시는 현재 36.8세로 가장 젊은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 시세가 높음에도 젊은 사람들이 세종시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종시가 뭐 교육을 표창하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을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또 일부 체계적인 교육감이 얘기한 공약도 있고 그리고 신도시다 보니까 교육 여건이 좋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이제 서울에서 중앙 공무원들도 있지만 대전이나 청주나 공주나 이런 천안 쪽에서 유입되는 인구, 새로운 교육 수요 또는 새로운 행정 수도라는 것 때문에 많이 빨대 효과라고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젊은 인구가 세종시로 급격히 몰리다 보니 학생들 역시 대거 유입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생활권의 경우 과대 학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초에 이제 행복청에서 그 0.33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그 계획을 잡은 거죠. 계획을 잡았는데 천마을 기준으로 보면은 0.475명 정도 유발률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학교가 과밀화된 부족 사태를 겪게 된 거죠. 적정 학급 수는 42학급이지만 현재 아름초등학교의 경우 54학급, 도담초등학교의 경우 61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단 교실만 수직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용 부분, 그러니까 급식이라든지 체육관 시설 그리고 그 이런 여타 양호실이나 이런 부대 시설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죠. 급식도 3교대로
70분 총 이제 급식 시간 70분인데 70분을 나누어서 3교대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이제 600명 기준으로 교사 면적을 작은 학교를 표방하긴 하지만 600명 기준으로 지금 그 학교 용지를 그 공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20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체육시설 할 공간이 없죠. 그렇다면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아름초등학교하고 이제 도담초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는 늘봄초를 저희들이 이제 공동학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봄초에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지원을 해서 그 아름초나 도담초 학생들이 집 앞에서 차량으로 학교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그 늘봄초에 저희들이 특별 지원을 했습니다. 공동학구제는 과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다닐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 말한다. 도담초등학교하고 아름초등학교가 늘봄초하고 공동학교인데요. 늘봄초등학교가 도담초하고 아름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의 지리적 여건상 도담초에서는 그 BRT라는 그 도로를 좀 건너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아름초에서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힘든 상황이죠. 학교 과밀 현상은 중고등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학교 문제로 소가리를 하는 부모가 많다. 우스갯소리로 너 뭐 거기 학교 갔다며 아이가 축하해 막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니 내가 국제중학교나 국제고도 아니고 아니 집 근처에 있는 학교 갔는데 이렇게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아야 되나? 이건 좀 많이 속상했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종시에 과대, 과소학교가 생길 만큼 수요 예측이 잘못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행복도시는 처음에 이제 그 설립부터 행복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육청이 2012년 7월 1일 날 개청을 했는데 개청하면서 저희들이 학교 설립권을 이전을 받았는데 가령 천마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행복청에서 학교를 설립했고 1생활권과 2생활권은 저희들이 초창기 학교를 설립할 때 그 교육청에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제 3생활권부터는 그 도시계획권자인 행복청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학교 설립 그 도시계획 단계부터 저희들이 이제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겁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2030년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계획에 따라 건설된다. 지난 10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세종시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투기와 학교 문제 등의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힌 상황. 큰 그림 속에 묻힌 작은 문제들까지 꼼꼼히 해결하는 행정의 발빠른 대처가 명품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네, 세종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의 도시 가치와 미래 가치 때문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세종시에 살고 싶어하는 실수요자가 물론 제일 많겠지만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를 제재하는 많은 정책들도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실수요 위주의 분양시장 재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세종시의 인구가 이제 27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 유입이 늘면서 학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파트 분양 당시 학생들이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한 수요 예측, 즉 학생 유발률이 잘못 계산되다 보니 과대학교와 과소학교가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세종시가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 이제 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데 해법은 없는 겁니까? 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인근에 최소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의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신설이 가능한데요. 원론적인 문제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세종시에는 이제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 다른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세종시는 정부 주도 아래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도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세종 시민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정부 직할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 광역행정부와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만큼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해찬 의원은 지난 4일 세종시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희가 세종시 마음대로 이제 정원과 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는 국가 주도의 이제 행정 수도를 목표로 출발했던 도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그걸 따라줄 수 있는 행정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시 설치 법률안에는 지방공무원 정수, 행정기구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해 세종시의 자율성을 늘리는 한편 세종시 의원 수를 광역시 의회 수준인 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은 대전 시의원이 22분이 계시지만 그 기초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구의원분들이 63명인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15명이서 그 85분의 일을 동시에 수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규모의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라는 것이 광역 업무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고 그렇다고 기초 업무를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고 그것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좀 과중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 정수도 좀 늘어나야 되지만 공무원 정원도 좀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재 세종시의 행정은 전반적인 계획과 건설을 맡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운영을 맡고 있는 세종시로 이원화돼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정말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자치 업무들에 대해서는 세종시로 좀 넘겨줘야 그게 결국에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이쪽에서 뭐 조금만 뭐 변경하려고 해도 행복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점은 아마 그런 점이 가장 심할 것 같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완성돼 가고 있는 세종시. 국가 주도로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 크고 작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는 도심 한복판에 녹지 공간을 마련하고 주거지 뒤쪽에 자연이 둘러쳐진 이른바 이중 환상형 구조로 건설되고 있다. 순환 교통망을 따라 중앙행정, 첨단산업, 의료복지, 대학과 연구시설, 도시행정, 문화산업 등 6개 생활권으로 분산돼 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종시가 발족되고 계획의 이념이 뭐냐면 다른 현재 기존에 있던 도시들 도심지에 차량이 집중하고 자동차 위주로 해서 공해 나오고 외환 나오고 또 혼잡하고 이걸 떠나서 좀 이제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파라다임을 창출하자 이런 뜻에서 국제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서 당선된 그런 골격을 가지고 이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같이 자동차 중심이 아니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로망을 과거같이 하이라이키 같이 뭐 광로, 대로, 중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로 중로 위주로 왕복 4차선 위주로 해서 수평하게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체계는 세종시에서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자가운전자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도로가 사실은 이중 환상형 도로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고속도로 나가는 쪽과 일본 국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지금 잘 이렇게 짜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출퇴근 시간이 벌써부터 많이 지금 그 정체 구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로 계획상의 컨셉이 여기는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원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컨셉에 맞게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또 비가 온다든가 또는 날씨가 덥다든가 또 차에 익숙해가지고 차를 쓰다 보니까 도로가 막히게 되고 또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주차할 공간 역시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주차 문제가 제일 시급하기는 한데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가 편한 곳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로 간다거나 뭐 동네 마트 갈 때도 어쩔 수 없이 갈 때도 있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사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석하기 위해서 갈 때도 그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10시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9시 반에 가도 주차를 못할 정도. 세종시의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여기가 이제 최초에 계획할 때부터 뭐 의무도시다, 실무도시다 그래서 그 불법 주차 없고 뭐 쓰레기 투입, 뭐 불법 폐기 없고 뭐 이렇게 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불법 주차. 근데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주차 공간들을 확보했다라고 했을 건데 지금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이제 계획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 아직 분양되지 않은 그 용지에 관련돼서는 주차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서 좀 전향적인 어떤 획기적인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계획된 도시에서 왜 이렇게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당초 세종시의 부지를 사서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고 말한다. 공용시설 수정 부족했던 거는 그간 그 수정을 파동하면서 일부를 LH에서 사업비 때문에 좀 팔았어요. 그러다 지금 요즘은 이제 다시 이제 시민 반발 그러니까 다시 확보했는데 그 지역별로 불균형이 돼 있어요. 실제 있어야 될 곳이 좀 팔아버린 게 있고 지금 새로 된 4, 5, 6 이쪽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것이 있고 또 좀 이제 지금 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좀 고쳐서라도 우선 그 상가라든지 공영시설의 주차장은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세종시에는 주차 공간만 부족한 게 아니다. 편의시설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저희는 아이들이 좀 커서 왔는데 기존에 살던 곳은 이제 그 고양시 댁이 이제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큰 문화 복합, 그러니까 스포츠 센터 겸 문화가 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이제 근데 여기는 찾아다녀야 되고 멀고 경쟁에서 떨어지면 그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어떤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이럴 때 다 대전 아니면 청주 쪽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데 좀 그런 건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좀 지내고는 있어요. 상업용지의 경우 수도권과 맞먹는 높은 임대 비용 탓에 편의시설을 갖출 엄두도 못 낼 실정. 비싼 임대 비용을 부담하는 임차인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 상가 공실률만 늘어가는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만 잘 되면은 상가가 공실이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가게를 얻어가지고 세를 주고 장사를 하는데 쉽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선에 상가 임대차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 원인은 상가 가격 자체가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높은 임대료를 주고도 수익이 남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는 해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빠져나가고 또 하다가 또 나가고. 제작진은 주차난과 편의시설 등의 문제에 대해 행복청과 세종시청에 문의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현재 세종시의 또 다른 문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땅값으로 민간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집값은 오르는데 텅 빈 상가만 넘쳐나는 이른바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좀 갖추려면 그 민간 기업 유치가 좀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대전이나 청주 그리고 공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베드타운화되지 않으려면 자족 기능이 좀 확충이 돼야 되는데 세종시의 그 높아진 땅값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 대기업이라든지 민간 기업 유치가 좀 활발하지 못한 점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의 뼈대를 세우고 살을 찌우고 있다. 세종시가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어떤 우리나라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환경성이라든지 사회성 그리고 이제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데 아직까지 세종시가 그 좀 이렇게 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되지 않는 부분이 기업 유치라든지 자족 도시로서의 어떤 경제성에 대한 그런 분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만큼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를 흡수해 약 465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조성되었다. 세종시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대거 몰린 신도심 주민과 원도심 주민들 간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 때문에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맺음하는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것은 서로가 인정을 하되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딴말 박물관에 모여 이러한 고민들을 나누는 원도심과 신도심 주민들. 5년 전 세종시로 이사온 이종숙 씨는 2년 전부터 버스를 타고 구도심 곳곳을 누비는 1,200원의 행복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한테 여기에 있을 때도 행복했다는 기억을 좀 알려주고 싶고 또 신도심에 오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가까운 데 갔을 때 우리들이 느꼈던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두렵지 않은 긴장감으로도 약간은 낯설고 약간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즐겁게 버스를 또 수시로 이렇게 노선이 어떤 게 있나 어떤 것이 또 새로 생겼나 이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3년 전 신도시로 이사온 이운정 씨는 문화예술의 갈증을 느껴 구도심에서 마을 공방 사업을 시작했다. 목공이나 아니면 도예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토탈공예 쪽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지역사회에다가 계속 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신도심지와 구도심지 그리고 농촌 지역을 좀 아울러서 모든 세종시 주민들에게 다 이 공동체의 개념과 이런 활동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드는 생산적인 부분들이 같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방향 크게 잡고 있는데요. 이들은 신도심과 구도심이란 지역을 탈피하고 상생하며 행복한 생활을 함께 누리고자 한다. 저는 행복도시의 완성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시설 사업은 열악한 농촌 지역이나 또는 원도심 지역이나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는 반드시 갖춰줘야 되죠. 그 위에서 함께 춤추고 함께 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전국에는 하나된 세종의 세종 사람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이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완성되기까지 아직 13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남은 기간 동안 제반 시설들이 확충되고 문제점들은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도시로 자족성을 키우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명품 도시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명품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상당한 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관계자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겉보기에 멋진 도시 이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계획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세종시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투입돼서 도시의 3분의 1 정도가 완성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간기업 유치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8.6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3년 동안 지연된 인프라가 조성되고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으로 어우러진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예, 권성주 PD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초기 활력 단계, 또 자족적 성숙 단계, 완성 단계란 3단계에 걸쳐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는 자족적 성숙 단계인데요. 명품 도시의 조건은 겉보기에 화려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 또 상업, 교육, 문화, 산업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은 그런 곳이 진정한 명품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